이재명하게 고리자. 예. 이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 이거 자기의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인이라고 모셨는데, 아니, 얼씨다? 요거. 이제 진짜 이재명 끝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이번에 어제 재판에서 2명의 증인을 예. 했어요. 그 당시 이제 3년차 기자였던 이모 기자와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차장 CP였던 김모 교수. 네네. 이렇게 두 분을 이제 신청해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했는지 들어보시면 놀라실 거고요. 야. 그리고 어저께 대장동 재판에서도 또 한 명의 또 중요한 증인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소식을 맞아요. 최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학 업데이트. 예. 이제 대방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날씨는 흐리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날씨로 그러는데 이재명의 날씨는 흐림. 그리고 그늘짐. 예. 이거 뭐 앞길이 구말리인데 이게 앞길이 질벅질벅. 그래서 어제 그 어떤 유튜버가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게 딱이더라고요. 그 돌아온 어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음을 안 막으면 부도나니까 맨날 이재명의 삶이 돌아온 부도먹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줄게. 내일은 없지 이젠. 없죠. 이제 만기가 거의 다가왔어. 그런 거 변호사한테 가도 못 막아. 만기가 다 들어와가지고 배소에 연속이 있고 제시하면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지급해야 돼. 자, 어저께 그 나왔던 증인이 이모 기자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그렇죠. 이제 재판 있었던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이 왜 나왔냐면 2002년 이재명이 그러니까 검사사칭 재판에서 익명의 기자와 내가 통화를 했다. 해가지고 그 녹취록이라고 그러면서 그 법정에서 그 녹취록을 제출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취서하고 녹취록을 제출한 게 있어요. 요거에서 잠시 맥락을 좀 짚어드리면은 증거를 제시하고 하면은 첫 번째는 검찰이 증인을 신청을 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쫙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피고인 측에서 자기한테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이어서 회심의 카드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에 등장했다고 주장하는 그 KBS 당시 녹음을 대화를 했다는 기자를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이제는 그 당시에 자기들끼리 KBS와 이게 성남시가 공착 해가지고 이재명이를 주범으로 몰자라고 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불러서 물었던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기자를 이제 불렀는데 이재명이 2002년에 이 기자와 통화했다고 하면서 통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주장하면서 녹취 파일을 법원에다가 제출합니다. 녹취 파일을 제출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기자와 통화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뭐냐면 익명의 사람이 익명의 사람하고 통화했다. 이 사람의 신분을 안 밝힙니다. 법정에서 안 밝히고 이 녹취 파일만 증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이재명이 제출을 해요. 제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재판할 때 이제 써먹었던 건데 요거를 갖다가 지금 요번에 이제 재판에서 녹취록을 공개를 하고 증거로 제출하니까 그렇죠. 이 사람을 증인으로 안 부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통화한 거다.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특정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통화했다는 그 녹취 파일을 녹취록을 그러니까 제출한 거예요. 법원에다가. 자,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2002년의 재판에서는 뭐냐면 익명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녹음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을 했고
이번에는 이 사람하고 통화를 했었다 하고 이제 특정을 해가지고 그 이모 기자를 이제 부른 거예요. 자, 불렀는데 요 이제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이재명이 어떤 인간인지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자, 개봉 막두. 자, 이 뭐냐면요, 아주 교묘합니다. 자, 2002년에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이게 뭐냐면 들어도 헷갈릴 정도로 설명을 해줘도 헷갈릴 정도로 이재명은 편법을 쓴다. 자, 2002년에는 뭘 제출했다고요? 녹취 파일을 제출하면서 뭐가 없었다고요? 익명의 제보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뭐를 제출하느냐? 녹취록을 제출합니다. 녹취 파일, 그러니까 녹취 파일하고 녹취록은 달라요. 자, 녹취 파일은 뭐냐면 녹취가 된 거, 음성을 제출한 거고, 녹취록은 그 음성을 뭘로 한 거냐? 텍스트로 정리한 겁니다. 그렇죠. 예, 텍스트로 정리한 거예요. 야, 이 텍스트로 정리한 것만 이번 재판부에 제출해요. 그러면 그 녹취 파일은 어디 갔느냐? 없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법원도 그 녹취 파일을 놔두는 기간이 10년이랍니다. 아하. 그러니까 2002년 거니까 있을 리가 없죠. 없지.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자기라도 중요한 건 보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없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냐면, 옛날에 익명이라고 그랬던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는 거지. 까가지고, 네. 예. 이거를 이제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녹취록에 보면은 신차장 뭐 변호사 등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그 지금 말하자면 이모 기자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은 오래돼서 녹음 파일은 없다면서 녹취서만 제출한 거죠. 예. 자, 이런데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이 신차장,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네네. 이 당사자는 이런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신차장이라는 사람을 모른다. 결국 그 보면은 여러 가지 좀 그 신문 기사가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통화한 것에 대한 녹취록인지 아니면은 지금 유본 부장님처럼 같이 있는데 네. 이렇게 통화한 것이 그냥 얘기한 것을 녹음한 것인지 예. 지금 아까 그 앞에 그 지금 김성호님 같은 경우에도 예. 그 당시 휴대폰 예. 애니콜에는 녹음 녹화 기능이 없어요. 그때 사실 메모리 자체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기술을 봤을 때는 그것은 통화를 녹음했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예. 그런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신차장 변호사 등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예, 이 증인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라고 그러니까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이 자기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건 너 아니냐. 예,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자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들려달라 녹취록을 녹취 파일을 들려달라 하니까 이제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파일이 없대. 그러니까 녹취록은 있는데 파일이 없대. 이거 당신이었어 그랬는데 파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다가 뭐냐면 당신은 3년차 기자라서 이런 어떤 뭐 KBS하고 김병량하고의 어떤 사이에 껴있거나 이런 내용을 알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내가 그때 기자 몇 년 차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답답하니까 직접 질문을 합니다. 나랑 그 통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많이 통화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 통화할 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그 저기 증인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라는 게 뭐냐면 김병량 시장하고 KBS가 짜고 짬짬이 해가지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네.
했다는 거야. 그 당시에 이재명이가 당대표였어? 아니면 성남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장과 민주당, 그때 성남시장과 민주당의 성남시장과 또 누구? KBS 공기업. 그때 당시만 해도 KBS 위용이 엄청났죠. 그 KBS가 짬짬이라서 일개 변호사를 죽이려고 했다. 이게 말이 되지 않죠? 자, 요거를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런 얘기한 기억은 없고 어떤 기억이 있냐? 너무 특이한 대화라 기억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 특이한 대화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 검찰에서도 그러는데 그건 말해드릴 수가 없다. 특이한 대화인데 법정에서 말해드릴 수가 없다. 야. 특이한 대화인데 나도 궁금해. 네, 그게 뭘까? 특이한 대화인데 말해드릴 수 없는 그 대화가 뭘까?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사건하고는. 그렇지. 그래서 그 특이한 대화라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년차 기자, 그 당시 3년차 기자랑 그렇지. 특이한 대화를 했어 이재명은. 예, 예. 야, 거의 뭐 스토킹 하듯이 뭐 전화하고 했었다는 그런 예. 느낌도 드네요. 국제 예. 통화를 왜 했을까? 예.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고 첫 번째 증인. 이제 두 번째 증인이 뭐냐면 이제 당시 CP였고 CP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CP는 예. Chief Producer라고 해가지고 대빵 PD. 예. 그러니까 제작자 중에 제일 그 최고 예. 인셈인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자고 최철호 PD를 회유했냐? 이런 걸 이제 변호사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참고로 그 당시 구속된 거는 이재명이 아니고 최철호였잖아요. 최철호 PD인데, 예. 자, 2002년 6월 달 달력을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PD님? 2002년 6월 달. 예, 달력을 보시면은 제가 일정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나오는 동안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자, 그런 상상도 못 하고요. 못했다고. 자, 이 KBS가 공기업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금고형 이상 받으면 그냥 해임이 아니라 이 뭐냐면 퇴사해야 됩니다. 퇴사. 예. 2002년 6월. 그때 우리 그 월드컵 할 때잖아요. 자, 월드컵 할 때예요. 2002년 6월 며칠. 자, 이분이 이제 수원지검 성남지청일 거라고 예측이 돼요. 예. 자, 예측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체포됐다가 이제 구속되죠. 예. 영장 청구돼 갖고 예. 구속되는데 그러면은 저희 어디지? 그 최철호 PD가 최철호 PD가 그러니까. 최철호 PD가 먼저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되는데 이게 언제냐면은 5월 말일 날. 네네. 5월 31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체포돼 가지고 예. 이제 1일, 2일 조사를 받고 주말 동안 조사를 받고 조사받고 네. 3일 날 3일 월요일이 3일 날 뭐냐면 이 사람이 검찰 가서 자백을 다 합니다. 자백을 해요. 다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유를 하려면 시간도 없는데. 회유를 하려면 이재명 말대로 회유를 하려면 면회를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누구냐면 이 당시에 CP가 네. 당시 CP였던 이 교수님이 김 교수가 가야 되거든. 자, 책상 좀 때리지 마세요. 여기 똑똑똑똑 하는 거. 예. 죄송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Thank you so much. 예. Sorry so much. 네, 죄송합니다. Thank you so much님. Sorry so much. 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빈말을 짧게 얘기하면은 주말 동안은 변호인도 접견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지금 그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김병양이하고 KBS가 쑥덕국론 해가지고 이거 최철호가 아니고 이재명이한테 뒤집어 씌우자라고 쑥덕국론하고 그거를 이제 체포된 최철호한테 가서 위증 교사를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주말 동안 접견도 못하고 변호인 접견도 안 되는데 하물며 KBS나 김명양 측에서 만나가지고 그걸 쑥덕국론 해가지고
구워 삶을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말 역시 자체가 변호사님이라서 빠르셔요. 이재명이란 말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둘이 짬짬이 했다는 것에 근거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얘기잖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왜냐하면 이 체포돼서 저도 똑같이 저도 체포돼서 저도 뭐였냐면 저도 구속됐거든요. 아는데 뭐냐면 변호사는 올 수는 있어요. 조사 당시에. 그렇죠. 입회는 가능하지만 일반인이 면회가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말에는 변호사도 접견이 안 됩니다. 변호사도 안 돼요. 변호사도 접견이 안 돼요. 그렇죠. 출정. 그러니까 수사 받고 있는 동안 그게 검찰청이면은 검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옆에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언제 야 이재명이가 했는 것으로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언제 그걸 다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입회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변호사도 아니에요. 그냥 CP고 그렇죠. 회사 동료 직원이에요. 동료 직원들은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참고하시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참고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재명 변호사들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자고 최철호 PD를 해외했느냐? 그랬더니 그런 상상도 협의도 해본 사실이 없다. 그 다음에 최 PD 경징계 하겠다. 약속했냐? 그러니까 KBS는 내가 그런 조직이 아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CP가 너 경징계 시켜준다고 경징계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인사위원회가 열려요. 인사위원회는 이런 CP가 참가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민간하고 그다음에 회사 간부들이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임원들이 회사 임원과 그다음에 외부의 그 추천 인원들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징계 양형을 결정하는데 이걸 갖다가 CP가 경징계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사장도 못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참고로 저도 이제 그 공기업 같은데 인사위원으로 합니다.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KBS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중에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KBS의 PD가 구속되는 사건은 제 기억에 거의 없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사건을 조작하고 검사 사칭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취재 윤리 위반했던 사람으로 해서 구속까지 된 사람을 경징계한다?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앙일보에서 그 어떤 집을 갖다가 털어요. 어떤 그 대상을 털어요. 어떻게 터냐면 검사다 하면서 뭐 나왔냐? 압수수색 영장 나왔다고 그러면서 그 집을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자가 검사 사칭하면서 압수수색까지 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서류를 싹 털고 나와요. 싹 서류를 털어 나와가지고 특종을 때립니다. 때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자가 뭐를 받았느냐? 선고 유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기자들도 이분도 결국 선고 유예 받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최 PD 경징계 약속했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KBS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사규에 따라 징계하기 때문에 그런 약속은 사장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 PD가 검찰에서 자백하기 전에 만나서 회유했나? 그랬더니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수도 없었다. 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면회가 안 된다. 그렇죠. 일반인 면회 불가해요. 그래서 구속 자백 이후에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자백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기억이 있냐면 그때 축구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월드컵 축구하는 날이어서 기억나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요. 그래서 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축구하는 날 차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집에서 우리나라 이기라고 하니까. 그때 그러면 축구하는 날이 언제였느냐? 6월 8일이었어요. 6월 8일 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면회 간 건 6월 8일에 면회 갔. 그러니까 그건 공식적으로 다 확인되는 건 아닙니까? 제가 그 확인을 해봤더니
그 2002년 6월 8일 월드컵 해봤더니만 뭐가 나오느냐. 이때 이게 한일 월드컵 네. B조 남아공하고 슬로베니아가 네. 남아공이 1대0으로 이겼는 날이네요. 네. 네, 이렇게 축구가 있는 그리고 또 그날 또 크로아티아하고 이탈리아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6일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예. 내가 8일이 아니라 6일이에요. 예, 그러면은 제가 한번 우리나라 축구 그때 6월 6일이면은 예. 2002년 6월 6일은 덴마크하고 세네갈이 했고 그래요? 프랑스하고 우루과이, 예. 카메룬하고 사우디가 했던 날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하고 축구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차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뭐냐면 이제 축구가 있었던 날, 경기가 있었던 날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거는 좀 한참 후란 말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자백 이후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는 뭐냐면 이 KBS 사람들이 1일 날 아니면 2일 날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1일 날 아니면 2일 날 만났어야 회유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일정상. 그러니까 6월 1일 또는 2일에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6월 4일이라고 하셨네요. 6월 4일. 앵그리만 6월 4일. 앵그리만. 6월 4일 날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죠. 아까 6월 3일이 월요일이고 6월 4일인데 사상 첫 월드컵 승리 무대였던 폴란드와의 시합이 바로 6월 4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대0으로 이겼죠. 그러니까 이날 월드컵이 있어서 자기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에 차가 많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때문에 이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4일이겠네요. 그러니까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월 4일이 언제냐면은 화요일이 되는 거죠. 화요일 날 간 거예요. 맞아요. 평일 날 연애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가게 된 거니까 6월 3일 날 자백 전에 갔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말대로라면 6월 3일 자백 전에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1일, 2일 날 회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1일, 2일은 뭐였다고? 면회가 불가능한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겁니다. 딱 나오네요. 결국 그 5월 31일 금요일 날 최철호 PD가 체포가 됐고. 자꾸 치지 마. 여기 이걸 갖다가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피드백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채널인 것 바로 아시죠? 그러니까 손에 잡고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예 그냥 손에 필기구를 잡질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가 말이 맞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맞을 수가 없다는 이유가 회유를 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철호 PD가 2002년 5월 31일 금요일 날 체포가 됐고 그리고 구속이 돼가지고 체포가 돼가지고 그 토요일 6월 1일, 일요일 6월 2일 그리고 6월 3일 월요일 날 드디어 자백을 했다는 거잖아요. 짬짬이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백이 되고 하니까 화요일 날 거기에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자백하고 나서 만났는데 거기 또 회유가 있다? 마치 이거는 이화영이가 2023년 6월 달에 자백 다 하고 나가지고 연어 주고 회유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거보다 더하죠. 왜냐면 그거보다 오히려 더한 게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그 경험자로서 말씀드리지만 면회 안 됩니다. 일반 면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면회 요즘에는 면회를 게다가 신청하려고 그러면요. 왜냐하면 사전에 다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범죄로 보이는 행각들이 나옵니다. 자, 이재명은 항상 증인을 미리 떠보거나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재명이 지난번에도 누구하고 통화를 했냐면은 그 증인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김진성 관련돼서 이제 증인으로 나오는 나온 게 뭐냐면 거기 그 한겨레 기자가 있습니다. 한겨레 당시 주재 기자, 그 성남시 주재 기자. 그래가지고 그 기자를 갖다가 증인으로 출석시키는데 그 기자하고 통화를 합니다. 이재명이 직접. 증인하고 피고인하고 통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잘못하면은 위증교사가 될 수가 있죠. 예. 근데 거기도 통화를 한 게 나온 겁니다. 오, 증인을 오염시키려고 했다는, 시도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또 만약에 이 녹취를 했다면 또 나중에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네. 이제 그 기자는 와갖고 이재명을 위해서 열심히 또 해줍니다. 자, 해주는데, 자, 여기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배종호. 세한대 교수, 예. 예, 배종호가 나옵니다, 배종호가. 요즘 TV에 민주당 측 패널로 자주 나오시고, 제가 매주 금요일 날 YTN 라디오 신율의 정면 승부의 금주의 승부 예. 상대방 파트너입니다. 이 배종호가 예전에 뭐냐면 KBS의 기자였어요. 아, 맞아요. 예전에 기자였는데 이 사람이 2007년에 정계에 입문을 합니다. 이제 누구한테 하느냐?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공보 특보로 활동을 합니다. 그때부터. 2007년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2008년에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 민주통합당 전라남도 목포시 선거구로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정영식에 밀려 탈락합니다. 정영식에 밀려 탈락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후에 대불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를 예. 지냈다가 2012년에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전라남도 목포시 또 예, 선거구로 공천 신청하였으나 예. 박지원에 밀려 또 1차 탈락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최근에 2004년 올해도 목포에 나왔다가 또 탈락해버렸죠. 예. 예. 그래서 계속 뭐냐면은 늘 탈락만 해가지고 선거에는 한 번도 거의 못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늘 탈락만 1차 탈락, 2차 탈락, 3차 탈락 이렇게 해가지고 탈락만 하던 이 배종호. 네네. 이 배종호가 지금 현재 뭐로 일을 하고 있느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등장하느냐? 아하. 이 배종호가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 김 교수를 예, 예. 당시 CP를 예, KBS CP. 예. 자, 이 KBS CP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요. 이 KBS CP하고 친한 사람이 오늘 저녁 먹자 해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만나러 이 김 교수가 그러니까 당시 이제 CP가 증인이 이제 거절에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이 배종호가 갑자기 미리 사전 약속도 없이 갑자기 합석을 하면서 여기 털썩 주저앉으니까 여기 내 후배야 그랬다는 거야. 그 만나졌던 사람이 네. 만나졌다는 사람이 내 후배야. 이 사람 저기 여기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인사 좀 하지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제가 민주당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예?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에 공천 받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축하한다고 막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축하한다 그러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만나고 헤어진 거예요. 자, 그랬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CP 증인이 이렇게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증언을 하니까 그런 만난 적 없다. 내가 당시에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도 않았고 KBS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 그런 거 갖다가 뭐 사장도 그건 못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공조직이 그렇게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 거 증언을 딱 하니까 이재명이가 제가 직접 신문하겠습니다. 해갖고 이재명이가 딱 나와가지고 뭐라냐면 배정호 만났지? 딱 그러는 거예요. 배정호 만났지요. 갑자기 배정호 만난 거 지금 어떻게 알아? 예?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배정호 만나서 김병량 시장이 고소 취하해주기라고 했다고 말했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대답이 궁금하네.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그런 말 한 기억이 없다. 그런 말 한 기억이 없다. 그게 언론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기억 없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다 그래가지고 부른 증인이 그런 말 한 기억이 없고 그리고 당시에 내가 어디요? 그 구치소로 면회 가고 싶었지만 예. 구속돼 있어가지고 예. 못 갔다는 거 아니에요? 못 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뭐냐면 해요나 아니면 뭐 설득을 하려고 해도 할 시간이 없었다. 예,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김현 교수 당시 예. 차장이자 그 책임 프로듀서 CP였던 사람이 증언을 했던 거의 핵심은 뭐냐?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자고 최초로 PD를 회유했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예. 그 질문에 지금 당시 CP였던 김현 교수는 그런 상상도 협의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이가 뭐 그 김명양 그 성남시장이건 아니면은 KBS건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이 사안은 이재명이를 주범으로 몰아가지고 사안을 조작하자라고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 프레임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 프레임을 만들면서 나는 억울한 피해자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지만 그걸 입증하라고 지들이 주장했던 그 신청해서 채택했던 증인들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모 KBS 당시 기자와 당시 그 김현 CP가 이재명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재명이 당시에 피해자였고 이 사안에 있어서 자기는 엉뚱하게 KBS와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내가 주범으로 몰렸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전혀 뒷받침할 증거를 하나도 지금 챙기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역공당할 빌미만 그래서 당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가 예.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이제 검사가 이제 반대신문 하잖아요. 이제 반대신문에서 원래 아는 사이입니까 배종호랑? 하면서 이제 김현 씨한테 뭐 이름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김현 CP죠. 그렇죠. 예, 당시 김현 CP한테 이제 배종호가 하고 원래 아는 사이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친한 PD가 만나자고 해서 둘이 술 마시는데 중간에 왔다. 중간에 갑자기 이야기도 없이 안녕하십니까 하고 온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번에 공천이 확실하다고 해서 덕담해 준 기억이 있고 예, 중간부터 자꾸 재판 관련 이야기를 구석구석 묻길래 눈치를 챘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받았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친한 PD 전화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이용했다. 그렇죠. 그걸 싶은 거죠. 직감하고는 예. 아차 이건 이랬으면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당시 CP니까 예. 자꾸 그 당시에 KBS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혹시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술 마시다 갑자기 그런 얘기 나오니까 눈치가 그래도 이제 CP잖아요. 네네. 직감이 딱 온 거죠. 예. 김혜경 어제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있었고 그동안 포괄적 진술 거부권에서 지재판인데 지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러다가 마지막 재판 때 웃자노 이러면서 한마디 했다라고 하는데 다가오는 8월 13일 야 우리 8.15 때 우리 대한민국 만세 부를 것 같습니다. 8.15 때 선고가 된다라고 하는데 꼬투리를 잡힐까 긴장하며 살았다. 법인카드로 소고기 먹은 거 들킬까봐 조심하며 살았다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전직 국회의장 부인 또는 전직 다선 중진 의원 네. 부인 사모님들. 예, 사모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재명 씨를 잘 좀 지지해 달라. 뭐 예를 들자면 좀 분위기를 좀 띄우는 그런 식사 자리였겠죠. 했는데 사실 이제 뭐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거 그 계산을 다 같이 하는지 몰랐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기는 하는데 이 검찰의 수사 결과 3명에 대해서 결재가 된 것이 확인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범죄 혐의가 성립되고 300만 원 지금 벌금 구형했죠. 그렇죠. 예, 300만 원 벌금을 구형했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좀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고위공직자,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처신을 본인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참 조심하면서 살았는데 꼬투리 안 잡히려고 딱 잡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구형 그러니까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피고인이 그러니까 김혜경이
배우자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당선 목적이죠. 유력 정치인들인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는 사건이다. 그렇지. 그런 거죠.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고 자신의 수하인 배우자, 말은 수하라고 읽지만 산노비, 공노비, 예, 배모 사무관을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벌금 300만 원 했습니다. 결국 검찰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대잔치, 아전인수, 적반하장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김혜경 씨한테 이렇게 딱 잡아떼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남편도 뭐 똑같은 걸 보면 부창부수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게 이제 결심 공판에서 300만 원 구형이 났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이재명 관련 재판이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8.15 광복절 이후에 이재명 관련 재판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이 출근하면서 쭉 이제 지하철에서 일부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결심 공판의 300만 원 구형이 뭐 아직 1심 선고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이재명 재판에도 쉽게 이야기하면 여론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이재명 재판 직전에 지금 이런 검찰 구형 300만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뭐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당선 취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어제 오후에 이 소식을 들은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 후보자 가슴이 덜컹하지 않았을까. 일단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이거는 뭐 그 만약에 이제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되면은 김혜경 씨 본인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게 당 대표 관련되는 당내 어떻게 보면 경선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된다고 해서 이재명이 어떤 뭐 출마나 하지 못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은 그건 아니죠. 아닌데 결국 선거를 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우자의 손발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서 100만 원 이상 선고를 했는지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제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 후보자와 그러니까 선거권자를 매수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 선고가 됐는지 아니, 빨리 예언을 해주세요. 빨리 예언을. 근데 1심에서는 한 100만 원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100만 원 내지 한 200만 원. 왜냐하면은 사실은 뻔하거든요. 근데 지금 딱 잡아떼잖아요. 내가 했는 게 아니고 배사무관이 왜 그렇게 했느냐. 배주사가. 네, 그런데 이게 그 자백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80만 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2019년에 지역 단위에 있는 농협에서 농협 선거가 뭐 혼탁하잖아요. 농협 선거 못해도 뭐 5억씩 드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역대 실제 뭐 선거 경력 보면 예. 그래서 맨날 그냥 또 깜빵 가고 선거 또 새로 하고 하는데 농협 조합장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이 조합원 3명한테 14만 원 정도 밥을 산 적이 있어요. 그게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아니 유사하네요. 유사한 되게 비슷해요. 되게 유사한 비슷해요. 형태네요. 예, 그 사건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벌금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를 했어요. 80만 예, 원. 벌금 80만 원을 선고를 하면서 그 선고 이유로 뭐라고 들었냐면은 금액이 그리 크진 않지만 이게 그 선거에 이 선거에서의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공정성 훼손한 거 맞죠?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14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죄를 인정하는 점에 들어서 80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 이 사안은 단순히 지역 농협 조합장 뽑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대통령 선거를 후보를 하는 염두한. 굉장히 큰 선거고 예. 유력 정치인들한테 밥 사가지고 후보자의 마누라들을 매수하려고 했는 건 아닙니까? 거기다가 딱 잡아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판사 재판장 앞에 가면요. 예.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꾸 숨기려고 하면은 오히려 재판장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선고할 때 굉장히 엄중하게 하기 때문에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재밌는 게 네잎크로바님 제명이는 가슴이 없기에 가슴이 덜 크지 않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야 정말
인간이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어. 네, 맞아요. 딱 그 아니, 말씀이. 그동안 딱 행태 보면은 예. 말씀이 아주 예리하신 것 같은데요. 예. 양케이스님, 밥만 먹였을까? 아니, 그 저 식사 장소에 국회의장 했던 사람들의 부인들, 또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의 부인들, 그 모임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영향력을 좀 행사해 주세요. 예. 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린 나래님,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경찰만 봐도 덜컥하는 새가슴인데. 맞습니다. 보통 사람은 새가슴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린 나래님, 잼잼이는 쇠가슴이다. 이게 지금 뭐 또 다른 이야기지만요. 이 검경 수사권 분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니, 우리처럼 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신호등도 잘 어기지 않아요. 그렇죠. 예. 신호등 잘 어기지 않고 교통경찰관 만나면 가슴이 덜컥하잖아요. 아우 3만 원짜리 저 딱지 떼일까 6만 원짜리 떼일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쉽게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해가지고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느냐?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법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검사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럼요. 예. 검사 만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은 교통딱지 떼는 저 경찰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자기들은 다 피해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겨울이님. 길거리에 휴지 하나도 제대로 못 버려요. 그게 보통 사람이고 그게 보통 시민 아니겠습니까? 야, 맞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사실 이 재판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김혜경이가 완전히 모르쇠 전략, 포괄적 진술 거부권, 듣도 보도 못한 진술 거부권 전략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 보통 옛날에 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탄압한다고 검찰에서는 진술 거부하고 법원에 가서 다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원에서는 뭐 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한명숙보다 더해. 판사 앞에서 나 한마디도 못해. 나 당신 앞에서도 나 판사 당신도 못 믿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 겁니까? 이게 이 지금 그 민주당을 주도하는 정치 세력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에 이 완전히 도전이 아니라 사법부 권위를 그냥 무시하고 자기들이 지금 사실은 입법 권력으로 사법 권력까지 지금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입법 권력 가지고 행정부 권력까지 침해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이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 상권분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가 온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김혜경이가 법원에서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하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죠? 의미심장한 얘기. 뭐라고 했냐면은 도지사 당선되고 공관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있어서 제1까지 관장해줬고 모든 걸 배사무관을 통해서 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위험한 발언이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주 위험한 다 발언. 자백한 것. 허락했다는 거예요. 공사 구분이었군요. 예, 공사 구분이었고 공사 구분이었군요. 포괄적으로 사무관, 행정고시에서도 사무관 되기가 진짜 힘든 거고 9급 들어오면은 사무관 거의 정말 사무관 하늘의 되려면- 별따기고 예. 7급으로 들어와도 정말 사무관 승진은 사무관 엄청난 한 일입니다. 20년 걸려요. 그거로 예, 들어오면. 예. 네. 그런데 그 인간한테 공관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맡겼다? 쉽게 말하면은 산업이지. 뭐. 본인들이 지금까지 부인했던 사모님 팀이 있다는 걸 자백했는 거잖아요. 저게 저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네. 모든 책임을 지금 배사무관한테 돌리는 거잖아요. 네.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아주 비겁한 거죠. 네. 자기들이 필요할 땐 편리하게 배사무관 통해서 다 시켜놓고 써먹고 나서 이제 뭔가 좀 문제가 발견되니까 그 배사무관이 알아서 한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배사무관이 뭐 산업입니까? 지금 21세기에?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그 공식적으로 사모님 팀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기 할 일은 자기 한 것처럼 다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쫙 해놨는 거잖아. 모든 걸 배사무관을 통해서 했던 것 같다? 지 일인데 했던 것 같다? 지가 다 시켰고 그것을 다
묵인하고 다 추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배사무관이 되게 지금 뿔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적 비서 공무원을 사적 비서로 쓴 거 아니에요, 이게? 산업이지 뭐. 산업이지 이게. 지금 이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게 93년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 그전에도 지방자치 91년부터 했지만 본격 선거하고 전국 지방자치로 온 것은 93년부터입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노정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치단체장들의 권력이 워낙 세거든요. 인사권 있죠. 뭐 다 있습니다. 지금 조선시대로 치면 쉽게 이야기하면 사또, 도지사 사또, 시장 그렇죠. 사또인데 네네. 공무원들이 꼼짝을 못 합니다. 왜? 이 사실 영남 지역,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한번 당선되면은 2번, 3번 하거든요. 또는 경기도도 저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도 막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지사한테 한번 찍히면 승진이 안 돼. 승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뭐 꼼짝을 못 해요, 공무원들이. 그래요. 그런 것들을 악용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근무 시간 마치면 집에 보내시라고. 그렇죠. 근무 시간 마치면 왜 끌고 가서 그 온갖 잡일을 다 시키고 말이야.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재판에 그 배소연 사무관 전 사무관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법원에서 증인으로 이 선서하고 증언을 했는데 이 아까 얘기하는 소탐대실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을 놓쳤는데 소고기만 사갔습니까? 아침에 수라상도 올리고 그리고 또 초밥도 해먹고 초밥도 해먹고 그것도 1, 2인도 아니고 10인분씩 했대. 그 바로 옆방에 준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옆집에. 했는데 그거를 지가 하나도 모르고 지가 다 하고 지가 현금깡 다 했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재판장님이 뭐랬어요? 야 증인님 그러다가 잘못하면 위증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작은 안 작건 김혜경하고 이 배사무관이 서로 말 맞추기 김혜경은 모르쇠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이 모든 것은 배소연 내가 다 했다 논개 작전으로 물귀신 작전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은 물귀신이 자기 혼자 모든 걸 덮어쓰고 하려고 하는데 거꾸로 서로 논개가 돼버리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서로 껴안고 그냥 불구덩이로 이게 뛰어나는 이런 식으로 될 것 이게 같아요. 이제 공사가 잘 분리가 안 되고 가다가 이제 이게 자기들끼리는 그동안 문제가 안 될 때는 이게 패밀리십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 패밀리십이 논개 같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빠져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뭐 정치인들 뭐 야 유럽의 정치인들 왜 자전거 타고 저 국회 나오지? 왜 근무 시간 끝나면 왜 깔끔하게 헤어지지? 이게 다 이런 겁니다. 공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죠. 뭐 법인카드 지금 법인카드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도 공적인 목적으로 쓰는 거, 또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건 개인카드 써야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아직 이 대한민국 정치 문화가 아직까지 그까지는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우리 정치권은 형님 동생 하는 관계가 되고 좋은 게 좋고 라인이 되면 뭐 끌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그 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잡으니까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하면서 주 54시간제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렇게 되니까 기업에서도 운전기사들을 다 잘랐습니다. 예전에 특히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삼성전자에서 임원급으로 그 운전기사 딸린 차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다가 그 운전기사 다 잘라버렸어요. 왜냐? 하다 보면은 낮에도 다니지만 밤에 이제 다니죠. 식사하고 그렇게 많이 하다 다니죠. 보면은 네. 주 54시간 다 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사장단이 그 그 사장이 그걸 수행하는 기사들이 다 근로기준법 위반해가지고 해서 잘못하면은 그 사장들이 다 그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기사들 밥줄 다 끊겨버렸어. 그렇지. 그렇게 했는 게 뭐야? 퇴근하고 나서는 기사들도 집에 가서 저녁에 있는 삶을 살아라가. 결국 사장의 산업이가 아니다. 이런 논리로 됐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법은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은 공무원을 그것도 1, 2급도 아니고 5급 사무관을 산업위로 쓰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민낯인데요. 예. 이런 사무관급 직원들을 거의 산호비처럼 굴리는 거예요. 예. 이거 정말 시정해야 됩니다. 이번 여기 보면 딱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 아 그거 저 배사무관이 한 거예요. 이렇게 아유 책임 문제가 발생하니까 배사무관에 다 뒤집어 씌우고 또 평소에는 또 산호비처럼 굴리고 이러면 안 되죠. 응? 근무 시간 끝나면 집에 보내라고. 뭘 근무를 뭐 저녁까지 하나. 자, 우리 근무 시간이 끝나면 우리 보통 사람은 집으로 보내고 이제 8월 13일 우리 김혜경은 어디로? 우리 이 빵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에 보니까 우리 최 변호사님, 우리 이 기자님 하이파이브 한번 해달라고 하는데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자, 빵으로. 아,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양키즈님, 조명현 씨가 빤스까지도 시켰다라고 하는데 속옷만은 부인이 챙기는 게 일반적인데 이 땡땡이는 남자가 객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참, 정말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 하나라는 트라우마가 생겼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정말 우리 네잎크라마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처묵처묵 하는데 많이도 처묵처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야, 혜경이 개인 비서를 국가에서 월급 줬네요. 그런데 왜 경기 시민분들, 경기 도민들은 그런 사람을 찍어줄까요? 아, 정말. 겨울이님, 저희 한 건 했죠? 하이파이브. 신나요. 신나. 우리 요즘 말로 신나.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8월 13일. 그래, 혜경이 또 국립대, 뭐 국립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죄가 나오고 그리고 그 유죄가 나오면은 우리 배사무관은 위증으로 검찰이 기소를 할 겁니다. 아, 또 배사무관이 또 다치게 되겠네. 그렇죠. 아, 이거 가슴 아픈 또 야, 현장이네. 그러니까 우리 배사무관님이 그 갈 길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최진영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을 하고 제가 또 한 분 우리 화요일의 남자 유동규 본부장님을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저희 화요일 날에 유동규 본부장님과 우리 멸콩TV에 나오셔가지고 한번 양심선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명현 씨도 부르죠 뭐. 그렇죠. 여기에서 모셔야지 뭐. 유동규, 배소현, 조명현 예, 쫙 모시고 국민들에게 정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배사무관님 무료 변론 해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데요. 그것만이 살 길 아니겠습니까? 무료 변론 좋습니다. 예, 제가 뭐 배사무관님 위증죄 제가 무료 변론 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기소에 못 받겠습니까? 진짜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 했는데 기소유예만 되어도 네? 그러니까요. 예. 참 몰라 뭐 변호사 공짜로 해주는 것보다 자기 재산 지키는 게 더 우선일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조사하면은 배사무관님 그 재산 누군지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재산 지키려고 하기보다 깜빵 가는 거 안 가는 게 더 좋은 건 아닙니까? 아, 참. 우리 김태영님, 배소연 씨 왜 그리 사세요? 안타깝네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유동규 본부장님 거의 요즘 연예인급 아닙니까? 아니 이거 예능 기질이 다분해요. 예, 그분은 노래도 예. 잘 부르시고. 네. 아니 우리 배사무관도 연예인 계질이 아니 배우 기질이 다분해. 다스 베이더스 내가 네 앱이다 이러면서 뭐 옛날에 뭐 부부싸움에서 팍 뭐 낙상 뭐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다 막 이렇게 다스 베이더스 그러니까 그 스타워즈의 예. 이 악의 화신처럼 이렇게 분장하고 막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뭐 김혜경 씨다라고 언론 보도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바로 배소현이다라고 했었는데 그 정도의 예능감이라고 하면은 우리 멸콩 TV를 통해 가지고 정말 스타워즈에 데뷔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우리 예능감인 것 같아요. 배 사무관님 그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을 변호인으로 네. 선임을 하셔서
판사님 앞에 가셔서 예. 진정성 있게 예. 솔직하게 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자수하여 광명 찾는 길 아니겠습니까? 자, 뻔한 걸 가지고 제일 판사들 검사들이 열받게 하는 게 뻔한 걸 가지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뻔한 걸 딱 잡아떼는 그러면 거. 안 돼요. 예. 그에 대한 죄값은 확실하지 뭐. 예. 야, 우리 비앙키님 온갖 소품 다 동원해서 널리 알려야죠. 참,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 정말. 정말 열받네. 참. 8월 13일 기대됩니다. 예, 꼬투리 잡힐까 긴장하며 살았다. 참네. 들킬까봐 긴장하며 살았다. 뭐 저는 그렇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소연아, 발 뻗고 자자. 발 뻗으려고 하면은 0018-12님처럼 자수하여 광명 찾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 이 문제는 또 8월 13일이면은 저희가 A부터 Z까지 쫙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 것이고, 이것이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8월달 중으로 소탐대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과 김혜경 부부에게 수원지방검찰청 출두를 요청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야, 우리 8월 18일 날 끝나고 나서 불러! 라고 재명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희한하게 하고 있어요. 예, 이재명 저 당대표 후보가. 그러니까 뭐 법정에 출두하고 뭐 수사받고 이런 게 자체가 그냥 선거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 윤석열 정권 하에 사법부가 정말 탄압을 한다. 어떤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거운동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두관 저 민주 당대표 후보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쓰레기장이다 하고. 쓰레기장. 우리가 뭐 메뚜기 떼냐 뭐. 그렇죠. 예. 쓰레기 지지층 가지고는 집권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 네. 저는 그 한 줄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사실 제가 뭐 김두관 씨의 뭐 정치 철학을 지지하진 않지만 예. 이번에 김두관 씨 말 잘한 거예요. 예.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가면 민주자가 빠집니다. 예. 완전히 전체주의 정당이 되려고 예. 지금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예.